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상철 전문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두의 종목톡톡 현상철 전문가입니다. 현재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이슈와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아무래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3%나 빠지면서 강하게 조금 급락을 보여줬죠.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장주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국내 지수 또한 이 나스닥에 연동되어서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회복 추이를 좀 보여주나 싶더니 아쉽게도 회복을 크게 못해준 모습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회복을 해서 마감을 해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, 다행이다라고 할 만큼 좀 뭐 그렇게 별다른 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없는 시장이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378 종목, 하락 종목 447 종목, 하락 종목이 더 많죠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25, 660 거의 반반이다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흘러갔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크게 의미가 없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담고 코스닥은 팔고, 외인들이 당연히 지금 코스닥이 상승 반전된 건 외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아쉬운 부분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도세를 접어들고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다시 파는 모습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뭐 코스닥은 조금 담았죠. 일단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고위 이제 회담이 있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이 부분이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우리가 이제 밀착 대응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아시아 증시도 다 같이 많이 빠졌죠.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하루였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역시나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리고 특히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폭스바겐발 이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LG화학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, 8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보유자분들 또한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었죠. 금일 동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가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. 저였다면은 오늘 시가에 그냥 시장가로 다 매도를 했을 텐데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월요일 날에 어느 정도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조금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너무 욕심 부리지 마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코스닥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세를 보여줬던 알테오진이나 카카오 게임즈,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,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게임주 관련주들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우량 종목들 한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뭐 지금 SK 하이닉스 종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계절적 비수기라고 하죠.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디램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,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뭐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디램 이런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 SK 하이닉스 또한 그 주가 실적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과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추가적으로 뭐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, 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부분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
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. 이거는 지수랑 같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저는 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지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대형주들 같은 경우나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나 항상 21선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많이 추가를 해두시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을 담아가면서 수익을 조금 보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한 15만원 부근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,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하시고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뭐 지금 진입하셔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지금 가격대 매수보다는 좀 더 내려오는 요 가격대까지는 내려와야지 조금 천천히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가지 마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, 개인적으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손절가는 한 12만원 정도로 이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미 한번 고점을 찍어주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만 갭으로 내려온 모습은 조금 여기서 횡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단 이런 대형주들은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에 좀 도움이 되고 내 계좌의 수익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이전에 제가 종목 톡톡 영상 찍으면서 이 종목은 조금 설명을 몇 차례 드렸던 종목인데, 사실 뭐 12월 달에 이제 다른 대형주보다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왔고, 지금은 우상향 기조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.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조금 상승 보여준 흐름은 이제 쿠팡, 네이버 쇼핑이 쿠팡 대비해서 뭐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. 거의 1, 2위를 다투는 기업이었죠. 근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견인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커머스의 선두주자고 1위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 유저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대가 되는 부분, 거기에 따른 또 수익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, 약점이라고 했던 게 지금 파트너십이 체결된 게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세계 그리고 물류 스타트업 뭐 이런 업체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, 이제 뭐 식품 운송이라든지 배송 이런 부분에 조금 약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. 거기에 따라서도 충분히 조금 주가 상승을 지금 계속 꾸준히 올려나가고 있다.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 모습이다. 지수보다 강하죠. 그래서 저는 좀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.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대형주들은 좀 눌러줄 때 한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, 뭐 계속 위에서 내 비중을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수가 만약에 하락장에 왔을 때는 이런 내 자금을 뺄 수도 없는 묶여버린 상황이 있으니까 좀 적금식으로 모아간다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같은 경우는 저는 요 정도는 내려와야지, 37만 5천원 그 부분까지 내려와야지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조금 챙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조금 지금 박스권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익 조금 더 챙겨보고 그 다음에 한 45만원까지 조금 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제시 드립니다. 그 35만원 깨고 내려오면은 추세 이탈해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수익 실현 45만원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. 신규 진입은 제가 말씀드린 하방의 매수가를 좀 설치를 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전략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오늘 조금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KCT 종목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KCT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역시나 이때 아마 찍었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금일은 또 28%까지 올랐다. 22%로 마감했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겠죠. 이때 당시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최근에 유행 패턴이 급등 쥐어짜고 급등 짜고 급등 이렇게 조금
변동폭을 키우고 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때 양봉 거기다가 시가 출발이 그 위에서 시작하면은 조금 급등성의 흐름을 힘이 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모습 괜찮죠?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디지털 화폐가 공존할 수 있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영선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은 디지털 화폐로 10만 원씩 이제 서울 시민에게 뭐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주들이 많이 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. 저는 10,000원 위에서 무조건 수익 실현을 조금 절반 이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요 9,000원 부근 9,000원 부근을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. 이 정도 내려와야지 내가 신규로 들어갈지 말지로 고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,000원 위에서는 절반 이상 아니면 전량 수익 실현 그리고 9,0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? 다음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인데 참 대단한 종목이죠. 이 종목 보시면은 되게 이제 차트를 봐도 되게 재밌어요. 이렇게 횡보 그다음 급등 횡보 또 급등. 이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의 표본을 보여주는 차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사실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종목이 뭐 오른 이유는 이제 쿠키런 게임이 이제 신작이 나왔는데 굉장히 흥행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이 종목이 전년 대비 매출액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더 크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.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올라서지 않았을까. 저는 10만 원 위에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였다면은 그래도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항상 조금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는 마음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기준 라인은 7만 원 라인 잡아 드릴게요. 그래서 상승하고 어느 정도 풀려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7만 원 선에서는 무조건 수익 실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보여주는 애들은 강하게 내려옵니다.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세요. 어떤 종목이든 올랐다가 항상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폭이 어느 정도 내려왔냐, 다시 올려주냐, 이런 부분을 항상 내 머릿속에 주입식 교육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려올 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7만 원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대응,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는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도 조금 괜찮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종목은 뭐 현대백화점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 뭐 유선 뭐 방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이거든요. 근데 실적도 한번 챙겨봐야 돼요. 항상 매수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 순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죠. 좀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한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내용이 있네요.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고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 이제 부채 비율 보면은 10% 미만이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유별도 굉장히 높고 회사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 재무적으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.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전형적인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.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윗꼬리 달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 변동폭을 확대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시장도 트렌드라고 해서 시장이 유행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점 부근을 계속 소화를 하는 모습,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우리가 라인을 조금 아래에서 잡아보고 이 정도 라인에서
매수가를 설치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좀 짧게 잡아요. 이런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고 4,500원, 그리고 이 하방 구간에서 조금 음봉을 보여주고 내려올 때 조금 담아서 우리가 한번 보자.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치고 올라간다. 끝나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에 시작하는데 이 위에서 올라가 버리면은 또 강하게 분출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양 그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최근 유행하는 패턴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으니까 공부해가면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일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